이번에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요, 이와 같이 같다, 다르다, 작다, 크다, 그리고 적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자, 이와 같은 연산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소 또는 동등 비교를 해서 불리언 타입인 true, false를 산출하는데요. 자, 동등 비교는 이렇게 같을 때는 equal, 즉 이 두 개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냐를 물을 때는 not equal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다 아시겠죠? 자, 크냐, 크고 같으냐, 적으냐, 적고 같으냐, 이제 이거죠. 자, 동등 비교 연산자는 모든 타입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타입에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불리언 타입은 크기 비교에는 사용할 수는 없고요. 동등 비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true고 얘가 true라면 true와 true는 같으냐? 이건 되죠. 근데 여기가 true가 되고 여기가 false가 되면 true가 false보다 크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불리언 타입은 동등 비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연산자, 비교 연산자, 대소를 비교한다든지 동등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산식을 만들 경우에는 이제 조건문이나 if문이죠. 그래서 반복문, for문이나 while문에서 주로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이제 true가 되면 블록을 실행하고 false가 되면 실행하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면서 if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들 때 이와 같이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true가 나오느냐 또는 false가 나오느냐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해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반복문도 마찬가지고요. 비교 연산자를 코드에서 사용해 보기로 하죠.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게요. 세 번째 예제니까요. 이렇게 주고 compare라고 패키지명을 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는 compare operator example 1 이렇게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요. 작성할게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먼저 int 타입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10 num1을 선언하고 10을 저장했죠. 그 다음에 num2를 선언하고 또 10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리언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result 1을 선언하고 여기다가 num1이 num2와 같으냐라고 하는 동등 연산자, 즉 요거의 값과 이것의 값이 같으냐 물어보는 동등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이 결과를 불리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보죠.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result 1을 출력을 해보면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0과 10이 당연히 같은 거니까 true가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result 2를 선언하고요. 다르냐를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not equal은 이 값과 이 값이 다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면 true,
같다면 오히려 폴스입니다. 이 경우는. 자, 그래서 자, result 2를 자, 출력을 해보면 현재 10, 10 똑같으니까 10은 10하고 다르냐를 물었으니까 다르지 않죠. 같죠. 그래서 이거의 연사감은 폴스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폴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n1의 값이 자, num1의 값이 자, num2의 값보다 적거나 같으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 그러면 10, 10이니까 같죠? 그래서 요거랑 요것은 같기 때문에 자, 이 비교 연산자의 값은 true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을 출력을 해보면요. 자,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차 타입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래서 A를 저장을 했습니다. 문자 A를. 그리고 차 타입 변수 자, 차2를 하나 선언하고요. 또 B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불리언 변수 result4에다가 자, 차 1이 자, 차 2보다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문자를 비교를 하는데 문자가 적고 또는 크다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 자바는 문자를 유니코드로 저장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A는 자, 65고요. 자, 유니코드로 자, 65고. 그래서 B는 유니코드로 66번이죠.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는 65가 66보다 적으냐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true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 자, result4를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compare 자, operator example 2라고 만들고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int 자, v2 equal 1이라고 이렇게 자, 선언을 하고요. 자, 더블 자, v3는 자, 1.0으로 줬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v2와 자, v3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정수죠. 자, 정수 타입의 변수고 이것은 실수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저장된 값이 같으냐 물어봤을 때 자, 결과는 같다입니다. true. 자, 근데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더블 타입 v4에다가 0.1을 자, 저장을 하고요. 자, 플롯 타입 v5에다가 자, 0.1f를 저장했다고 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v4와 자, v5는 자,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나올까요? 0.1과 0.1f가 같았냐라고 물었는데 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같죠. 0.1이니까. 근데 실제로 실행해 보면 폴스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블 타입 0.1과 플롯 타입 0.1f는 자, 서로 다르다. 자, 더블과 플롯은 같은 어떤 실수가 들어가 있더라도 동등 비교를 하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 플롯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정밀도. 그래서 플롯과 더블은 정밀도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연산자는 같다고 해석을 하지 않고 이제 폴스로 이렇게 산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그렇다면 더블을 플롯으로 이렇게 타입 변환한 이후에 그 다음에 v5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v4는 8바이트 실수, 즉 더블 타입인데 그것을 4바이트 실수 플롯으로 자, 강제 타입 변환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것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 true가 나옵니다. 당연히 더블을 플롯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플롯 타입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v5도 플롯 타입이니까 안에 있는 값만 같다 그러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이번에는 자, 이렇게 int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하는데 무엇을 변환하냐면 자, v4에다가 자, 곱하기 10을 해요. 그럼 v4가 얼마예요? 0.1이죠. 그래서 0.1 곱하기 10 하면 얼마면 1이죠. 그래서 1.0이죠. 정확하게 하면 1.0을 자, 정수로 이렇게 변환했으니까 1이 될 겁니다. 자, 이거와 자, 다시 여기도 강제 타입 변환을 넣는데 자, 여기에 자, v5에다가 역시 곱하기 10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이 자, 작성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요게 지금 하나 더 들어가면 안 되네요. 예. 그렇다면 자, 더블 타입에다가 10을 곱해서 정수로 강제 타입한 거고요. 이거는 플롯 타입에다가 10을 곱해서 자, 인트로 강제 타입 변환한 거죠. 자, 어쨌든 자, 인트로 모두 타입 변환이 되기 때문에 자, 요 인트가 가지는 값이 같다면 자, 여기는 여러분이 결국 자, 1이 되어서 자, 요 값이 결국은 여러분 1.0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1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것도 자, 1.0이 되고 그리고 자, int 정수로 변환하니까 1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1과 1이 같죠? 같기 때문에 자,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해 보면 true가 나오죠. 문자열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 연산자는요, 그 기본형 타입만 가능하고요. 그 문자열을 지정하는 스트링 타입의 그 변수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링 타입의 그 문자열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소 연산자는 자,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ABC가 있고 자, ABC는 자, DEF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스트링 타입의 변수는 자, 동등 비교 연산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스트링 타입은 대소는 할 수 없고 자, 동등은 할 수 있는데 자,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걸 보죠. 자, 우리가 스트링 타입에 str_1을 선언하고요. 자, 이와 같이 문자열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또 자, str_2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이와 같은 문자열을 또 대입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문자열을 대입을 했죠.
자, 이번에는 자, 이와 같이 자, 직접 리트럴을 주지 않고요. 자,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string이라고 하는 객체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 나중에 그 클래스에서 이제 배우실 텐데요. 자, 지금은 자, new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자, 객체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스트링 타입 변수에 자, 스트링 리트럴을 이렇게 대입을 하거나 또는 new를 이렇게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해도 좋다는 것만 여러분이 지금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자, 클래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에는요, 어떤 식으로 자, 이 변수들이 그 생성되고 또 이러한 문자열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자, 대충 이렇게 간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 지금 이와 같이 변수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기본 타입이냐 또 참조 타입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스트링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값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지냐면은 실제 힙 영역에 생성된 객체의 번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스트링 타입을 참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객체를 참조한다 그래서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두 개는 리트럴이 같기 때문에 자, 같은 객체를 참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변수와 이 변수가 가지는 번지가 같다는 이야기죠. 근데 str_bar3 같은 경우에는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자, 이 객체의 생성 번지를 이제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r_bar3가 참조하는 객체는 이 두 객체가 참조하는 객체와는 다른 객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바에서는 이런 문자열은 자, 객체 안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를 자, 스트링 객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 여러분이 자, str_bar1과 str_bar2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동등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결과값은 true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str_bar1이 가지고 있는 번지와 그 다음에 str_bar2가 가지고 있는 번지가 같은 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지는 같죠. 그래서 자, 이 이꼴의 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str_bar2와 str_bar3를 같으냐고 물어보면 자, 이거는 false가 나오는데요. 자, 그 이유는 str_bar2가 가지고 있는 번지는 이 객체의 번지지 이 객체의 번지가 아니죠. str_bar3가 가지는 번지는 또 이 객체의 번지고 이 객체의 번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 str_bar2에 있는 번지와 str_bar3에 있는 번지는 서로 다른 번지이기 때문에 자, 같으냐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당연히 다르니까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트링 변수에 이와 같이 그 동등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같으냐 또는 not equal을 붙여서 다르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문자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 안에 있는 문자열이 같으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번지가 같으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번지가 같으면 true, 번지가 다르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이
똑같은지를 검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의 번지가 아니라 자, 여기에 있는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열 비교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는 자, equal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쓰지 않고요.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쓴다는 거,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밑에 보게 되면 str1이 갖고 있는 문자열과 str2가 갖고 있는 문자열이 똑같은지를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str1점 찍고 equals 한 다음에 str2 이렇게 적어 주시면 str1과 str2가 같은 문자열을 갖고 있으면 이제 true를 리턴하고요. 다른 문자열을 갖고 있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str1과 str2에는 직접 문자열이 없죠. 그래서 문자열은 자, 요 객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객체 안에 있는 문자열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코드를 보시죠. str_1과 str_2가 문자열로 동일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tr1과 2는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true가 나오고요. 자, str_2와 str_3가 같은 문자열을 가지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str_2와 str_3는 서로 다른 객체를 가리키지만 자, 이 객체 안에 문자열이 똑같기 때문에 equals는 true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즉 문자열을 비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부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고요.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열 비교를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자, 하나 새로 만들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string 자, equals example 자, 이렇게 만들고요.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string str_1을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자, 문자열을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str_2에는 자, 똑같은 문자열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str_3인데 자, 여기는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자, 문자열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만들어서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안에는요, 직접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변수 안에는 이 문자열을 갖고 있는 스트링 객체의 번지가 있습니다. 자, 리터럴이 같으면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요. 같은 객체의 번지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new 연산자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객체의 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str 자, 바1과 자, str 바2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요. 이거는 번지 비교의 연산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str 바1과 str 바2가 가지고 있는 번지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라는 것은 번지이기 때문에 이는 번지가 같으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리터럴이 같기 때문에 결국 같은 객체를 참조함으로 자, 같은 객체의 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true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바 1과 자, 바 3을 이렇게 같으냐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바 1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와 STR 바 3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죠. 그래서 번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꼴의 값은 폴수가 나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자, println 하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단순하게 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행 띄워서 뭔가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빈 갈로를 넣어주면 한행이 띄워집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해 보면 자, true, false.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문자열만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str1, str 바 1점, 자, 점을 찍고요. equals 자, str 바 2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 말은 str 바 1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과 str 바 2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똑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번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얘가 참조하는 객체의 문자열과 얘가 참조하는 객체의 문자열이 같은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1과 2는 자, 똑같은 객체를 참조하니까 당연히 문자열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true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true 나왔죠. 자, 이번에는 자, str1과 str3을 equals 메소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바 1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도 신용거이죠. 그 다음에 바 3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도 똑같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비록 객체는 다르지만 내부 안에 있는 문자열이 같기 때문에 자, 이 equals는 true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는 꼭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는요. 자, 이와 같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자, 논리곱이나 자, 논리합, 그리고 배타적 논리합, 그리고 부정을 수행을 합니다. 논리 부정을 수행을 합니다. 자, 피연산자는 자, 불리언 타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예를 보시면요. 자, 논리곱 연산자는요. 자, 이와 같이 앰퍼센트를 두 개 붙인 거와 자, 앰퍼센트 하나를 자, 논리곱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합 연산자 오화죠. 그래서 오화 연산자는 자, 5 기호. 자, 이렇게 5 기호가 두 개입니다. 이거는 5 기호가 두 개든지 자, 5 기호가 하나인 이런 연산자를 논리합 연산자, 그래서 오화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타적 논리합, 자, XOR인데요. 자, 꺽쇠표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거를 배타적 논리합의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논리 부정은요. 자, 여기서 not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ND 논리곱 연산자는요. 어떤 연산을 하느냐면요. 자, P 연산자가 모두 true가 되어야 자, 이 연산의 결과는 true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되면 자, 전부 다 false가 나오죠. 그래서 둘 다 true가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true가 나온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논리합, 오화 연산자는요. 둘 중 하나가 P 연산자 둘 중 하나가 true가 되면은 자, true고요. 둘 다 false가 되면 false입니다. 따라서 자, 여러분이 요 연산자와 요 연산자는 둘 다 false가 되어야만이 false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XOR 연산자, 배타적 논리합 연산자는요. 자, 둘 다, 자, 같으면, 둘 다 같으면, 자, 폴스고요. 자, true도 폴스입니다. true도 같으니까 폴스고, 폴스도 같아야 또 폴스죠. 둘 다 같으면은 폴스고요. 둘 다, 자,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으면, 자, true, false 또는 false, true이면 true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 연산자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런 연산자도 있다라는 거 지금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not 연산자인데요. 자, not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true에 not을 하게 되면 false가 되고요. false에 not을 하게 되면 true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AND 논리곱 연산자는 왜 두 개가 있습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요. 그냥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결과를 산출하긴 하지만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앞에 게 true, 앞에 게 true면 자, 뒤에 것도 true가 되어야 true가 되죠. 그래서 앞에 게 true면 뒤에 것도 보고 뒤에 것도 다시 검증을 해서 true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 true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나 자, 앞이 true가 되면 자, 뒤에 것도 여러분이 true가 되는지를 검사해서 자, true인지를 이제 확인하는데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앞에가 true면 뒤에 P 연산자가 true인지 false인지 자, 이거나 다 똑같이 검사를 하는데요.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건을 볼 필요가 없이 무조건 이 연산자는 자, false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를 보지도 않습니다. 뒤에 거를 검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산자는 앞에 게 false라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이것을 자, 조사를 해서 자, true인지 false인지를 조사를 해서 자, 전체가 무슨 값을 얻어내는지를 산출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를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false거든요. 자, 얘는 둘 다 true여야만이 true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요것보다는 얘는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는 자, 조사를 하지 않고 막바로 false를 산출을 하니까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연산자는 두 P 연산자에서 한쪽이 true면 자, 연산의 결과는 true라고 그랬습니다. 자, 파이프 기호 두 개인 이 연산자는요. 자, 한쪽이 true면 자, 뒤에 거를 보지도 않고 true를 산출합니다. 근데 파이프가 하나인 이것은 앞에 게 true가 된다 하더라도 뒤에 거를 검사를 또 합니다. 또 해서 자, 전체적인 산출값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가 연산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폴수일 경우에는 둘 다 뒤에 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뒤에 게 true가 되면 true가 되고요. 뒤에 게 false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이것은 여러분이 보통 같이 사용이 되고요. 자, 요거는 둘 다 true일 때 사용하고 이는 한쪽이 true면 이제 true가 나오도록 할 때 이제 요걸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와 요것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논리 연산자를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example 4. 자, logic이라고 자, logical이라고 할까요? logical. 자,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주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logical 자, operator 자, example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int 타입으로 우리가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int 자, 차 코드 자, a 이렇게 해서 a라는 문자를 자, 차 코드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a는 여러분이 문자인데 자, int 타입의 변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a의 유니코드가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a의 유니코드는 자, 65입니다. 그럼 65가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if 자, if 문이죠. 그래서 if 문은 자, 이 갈로 안에 자, 조건식이 자, true가 되면 자, 이 블록을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자, 차 코드가 자, 65보다 같거나 크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앰퍼센트 자, 차 코드가 자, 90보다 자, 같거나 적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 코드 안에 그 저장되어 있는 수가 65 이상 자, 90 이하인 어떤 그런 수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true가 되고 자, 이것도 true가 되어야만 전체가 자, true가 되죠. 그래서 이 자, 앰퍼센트 두 개는 앞뒤가 모두 true가 되어야만이 이제 true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65죠. 그래서 65는 바로 여기에 65 부분이 true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true가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실행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대문자이군요.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해 줄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대문자이군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자, 비슷한데요. 자, 이것을 자, 97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자, 122로 줄게요. 자, 그리고 이것은 소문자이군요 라고 자,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소문자 A부터 자, Z까지 여러분이 문자 유니코드를 보면요. 알파벳 스몰 a는 자, 97입니다. 소문자 A는 그리고 소문자 G는 자, 120입니다. 그래서 차 코드가 자, 이 범위에 있는 수냐, 이 범위에 있는 수라면은 분명히 그 소문자 알파벳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소문자이군요를 이제 출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라지 A가 여러분이 아까 6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5니까 65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자, 이것은 자, 폴스가 되고요. 당연히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122보다 적으냐? 이거는 이제 true가 되죠. 그래서 false, true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연산자는 자, 둘 다 true가 돼야만이 true니까 한쪽이 false면 자, 전체가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하지 않겠죠. 자, 저장하고 보면 대문자이군요. 자, 요것만 출력이 되고 자, 요거는 출력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small g라고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소문자 g죠. 자, 소문자 g는 분명히 자, 97과 자, 122 사이에 있는 값일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만족을 하지만 자, 요거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 폴스가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위에서 폴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true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소문자이군요가 이제 나오죠. 자, 다시 A로 다시 바꾸고요. 자, 이번에는 자, 비슷한 코드인데요. 또 자, 48 자, 48보다 적고 자, 적고 그 다음에 앰프센트 자, 57보다 크다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냐 이거죠. 48보다 적고 57보다 크다면 자,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48이 뭐냐면요. 자, 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57이 9라고 하는 수예요. 그래서 0의 유니코드는 48, 9는 57이라고 하는 유니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적으냐, 뭐 9보다 크냐,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바로 이 not을 붙여줄 겁니다. 여기 앞에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도 not 붙이고, 여기도 not 붙이고. 그러면 48보다 적으냐? 자,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제 이 자, 비교 연산자에서 나온 true false를 자, 반대로 바꾸는 거죠. 반대로 바꾸어서 자, 전체 자, 결과를 이제 얻어내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true false가 나오면 다시 반대로 바꾸어서 자, 산출하는 겁니다. 그럼 A가 여러분이 65니까 그러면 요거는 자, 크니까 false죠. false고 자, not을 붙였으니까 자, 요 전체는 자,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자, 65가 여기에 들어가면 자, 요거는 자, true가 나오죠. 하지만 not이 붙었기 때문에 전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둘을 연산하면 false가 나오죠.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바꿀게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자, 0에서 9 숫자이군요.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자, 48에서 자, 48에서 자, 57 사이가 되면 자, 유니코드가 이 사이의 범위가 되면 0에서 자, 9 사이의 숫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이 48, 9가 57이니까요. 자,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에 5라고 넣어 볼게요. 5. 그래서 5를 넣고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0에서 9 숫자이군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이 48이니까 자, 48, 49, 50, 51, 52.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0이죠. 0, 1, 2, 3, 4. 자, 5. 이렇게 돼서 5에 대한 유니코드는 53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53이 들어가서 53은 48보다 적으냐. 그래서 요거는 false가 나오고요. 자, false의 반대가 true죠. 그래서 true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53이고 53이 57보다 크냐? 아니죠. 역시 이것도 false고 false를 반대를 하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true와 true를 자, 마지막으로 자, 논리 연산을 해서 이제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는 자, 요 전체가 true가 되어서 자, 요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t이라고 하는 이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자, int 자, value는 자, 6이라고 하는 자, 값을 갖게끔 하고요.
자, if문을 써서 자, 여기 안에다가 자, value percent 2 equal 0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이프 기호를 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value percent 3 자, equal 0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파이프는 여러분이 자, 요 둘 중 하나가 true가 되면 자, true가 되는 그런 이제 논리 연산자인데요. 자, 6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6% 이하게 되면 자, 퍼센트가 여러분이 나눈 나머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6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그래서 당연히 true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를 보면 자, 역시 자, 6% 3 하게 되면 자, 역시 나머지가 자, 0이죠. 역시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자, 이 연산자는 결국은 true를 산출하겠네요. 그래서 한쪽이 true면 이 연산자는 true인데 자, 둘 다 true였기 때문에 역시 true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system 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2 또는 3의 배수이군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거를 자, 복사를 했어요. 자, 파이프 기호 두 개를 넣어 봤습니다. 자, 이거와 이 연산자의 차이점은요. 자, 이 연산자는 자, 앞에 게 여러분이 true면 뭐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이 자, true가 나오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true라도 뒤에 거를 다시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게 검정을 해도 뭐 true나 false가 나오겠죠. 자, 이 연산자는 둘 중 하나만 true면 true이기 때문에 이미 true가 나왔기 때문에 자, 결과값은 true입니다. 그래서 뒤에 검정 결과에 뭡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게 true면 뒤에 거는 아예 자,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true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산의 과정이 한번 적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거를 조사를 하지만 이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앞에 게 true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 파이프 기호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건 두 번 출력되는 게 맞겠죠? 자, 이거와 자, 이거는 결국 똑같은 값을 산출을 하거든요. 내부 과정만, 연산 과정만 틀릴 뿐이지. 그래서 두 번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